대통령 대리인단이 파악한 이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이 40년 직위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서원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서원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제보함으로써 대통령이 추구했던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됩니다. 지금부터 2016 전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하여 제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진행할 재판장입니다. 전임 헌법재판소장님께서 어제 퇴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탄핵 심판 사건은 부득이 저희 8명의 재판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심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양측 대리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의 공정성, 엄격성이 담보되어야만 심판 결과의 정당성도 확보될 것입니다. 저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장직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중요한 심판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측 대리인들께서도 중대성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진행될 변론 과정에서도 이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양측 대리인들 및 관계자들께서는 이 사건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말씀이신가요? 본건 탄핵 심판 절차 및 정인 추가 신청에 대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이 사건 심판 절차 과정에서 신속과 공정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임 박한철 소장님은 이 사건 탄핵 심판 결정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의 중요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한다면 현재 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이 사건 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피청구인 대리인들도 이 사건 탄핵 심판 결정에 헌법재판관 정족수가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정족수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국회, 행정부 등에 그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하여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인원 및 구성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할 책무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후임 재판관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짧은 심리를 통하여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사안의 선호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은 이 사건 정인 채택 방식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 준비 절차 기일에서 주심 재판관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 인정의 문제이고 사실 인정에 대한 진검 승부를 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 위반 4개, 형사법 위반 9개, 합계 13개입니다. 형사법 위반 전부와 헌법 위반 상당 부분은 검사 작성의 약 5만 페이지 수사 기록에 의존하고 있고 재판관님도 위 기록을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 작성의 수사 기록은 피청구인을 형사법규 위반 행위의 공범으로 인지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편 귀재판소는 검사 작성의 수사 기록의 부당함을 입증하려는 피청구인 측 증거 신청을 대부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귀재판소는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에 대하여 정인 신청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으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피청구인 측이 정인으로 신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불리한 진술한 진술을 상대로 법정에서 반대 신문을 함으로써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할 필요가 절실한 것입니다. 또한 변호인에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서에 대하여 증거 능력을 부여하면서 위 조서의 진술인에 대한 정의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서의 기재 내용에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신문하고 그 답변을 들어야 할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들은 진정한 진검 승부를 원합니다. 그러나 귀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에 불리한 자료가 대부분인 수사 기록에 의존하면서 피청구인이 신청한 정인들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소위 조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 측에는 예리한 일분들을 주고 저희 피청구인에게는 둔한 부호카를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파악한 이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이 40년 직위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서원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서원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제보함으로써 대통령이 추구했던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헌법재판소, 소추위원, 대통령 대리인단 모두의 소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소추위원 측의 협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소추위원 측과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영태, 유상영을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태의 정인이 필요한 이유 한 가지만을 들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영태는 롯데그룹을 찾아가 75억 원을 요구할 때 자신의 이름을 고민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고민우, 이 이름은 고영태가 여성 전용 유흥업소의 남자 접대부로 종사할 때 사용하던 이름입니다. 고영태가 75억 원이라는 거액을 롯데에 요구할 때 왜 자신의 이름을 거짓으로 이야기하는지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명쾌하게 정언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절차의 신속을 강조한 나머지 약 한 달 반 만의 짧은 기간에 약 5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불과 20명 전후의 정의신문을 통하여 총 13개의 소추 사유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진정한 법치국가의 사법 기능으로 보여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법 작용이고 전 세계가 탄핵 심판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절차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심리 절차의 신속을 강조한 나머지 공정함을 잃어 진정한 진검승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이 우리나라 사법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사법 역사상 비웃음을 살 재판으로 남을까 두렵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진검승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청구인이 신청한 정인들에 대하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정인 신청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귀재판부가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하는 정인 신청을 채택하여 주신다면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대 신문의 범위 내에서 짧은 시간 내에 신문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리인께서 이재만, 안봉근, 고영태, 유상영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피청구인 대리인들께서 이 증인들에 대해서 주소 보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소재 파악이 가능하십니까? 최대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이라는 것이 어떤 정도의 어느 노력을 말씀하시는지, 왜냐하면은 이 경찰 관서에서도 이분들을 찾으려고 소재 탐지를 했는데 못 찾는다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신 방법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봅니다. 전 국민들을 통해서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건 이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 지금 이재만, 안봉근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재만, 안봉근은 저희들이 출석시킨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출석이 가능합니까? 날짜를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끼리
14일 잡으실 네? 예정이신가요? 2월 14일 기일 잡으실 예정인가요? 이재만 안봉근 씨에 대해서는 아직 기일을 잡지 않았는데요. 출석 예. 가능하신 날짜가 있으십니까? 일단 2월 14일로 잡으시면 저희들이 출석하도록. 출석이 담보가 예, 예. 됩니까? 안봉근에 대해서는 담보가 될 것 같은데 이재만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잘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 재판부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 결정에 헌법재판관 정족수가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정족수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국회, 행정부 등에 그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인원 및 구성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할 책무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후임 재판관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탄핵 심판 사건은 부득이 저희 8명의 재판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심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양측 대리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의 공정성, 엄격성이 담보되어야만 심판 결과의 정당성도 확보될 것입니다. 저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장직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중요한 심판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측 대리인들께서도 중대성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진행될 변론 과정에서도 이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양측 대리인들 및 관계자들께서는 이 사건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말씀이신가요? 대통령 대리인단이 파악한 이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이 40년 직위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서원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서원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제보함으로써 대통령이 추구했던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됩니다. 지금부터 2016 전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하여 제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진행할 재판장입니다. 전임 헌법재판소장님께서 어제 퇴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건 탄핵 심판 절차 및 정인 추가 신청에 대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이 사건 심판 절차 과정에서 신속과 공정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임 박한철 소장님은 이 사건 탄핵 심판 결정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의 중요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한다면 현재 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이 사건 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피청구인 대리인들도